지금 누구나 다 인터넷을 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전력과 인터넷이 끊긴다는 것은 대혼란을 뜻하기도 합니다. 축구장 4개의 면적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세기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북한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해서 대만족을 표시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시험 발사였고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과 함께 북한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해오던 신형 미사일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발사한 새로운 신형 미사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외부 생김새와 낮은 고도 및 사거리 등에서 러시아가 실전 배치 중인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사일의 재원 및 모습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차량도 유사해서 북한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모방해 개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이 미사일의 특징은 고도 50km 안팎에서 낮은 고도에서 날면서 마하 6에서 7의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또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500km까지 사거리를 늘렸습니다. 북한이 작년, 그러니까 2019년 5월 9일에 발사한 미사일도 420km를 날아갔습니다. 남한 전체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탄착점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오차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2m에서 5m로 매우 정밀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야기할 이 2가지의 장점 혹은 이 2가지의 특징이 우리에게는 정말 위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매우 까다로운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처음에 이 미사일을 개발할 당시 목표가 미국이 개발 중인 MD,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러시아의 이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아마도 미사일 회피 기동은 그것과 똑같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쉽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통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들은 발사할 때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행 궤도를 예측할 수 있고 미군이나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요격 시스템도 이런 북한 미사일을 잡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새롭게 개발한 이 미사일은 떨어지는 단계에서 매우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격을 할 수 없게끔 탄도 궤적을 자체적으로 막 바꾸면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다른 점은 액체 연료는 그 주입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우리가 먼저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 위협적인 이유는 이 미사일에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EMP탄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EMP탄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EMP탄이라는 거는 떨어지게 되면은 그 도시의 전력망, 굉장히 강한 전기 충격파를 줘가지고 전력망 모두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입니다. 전력망이 마비가 되면은 인터넷도 덩달아 끊기게 되는데 지금 이런 인터넷 사회에서 지금 누구나 다 인터넷을 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전력과 인터넷이 끊긴다는 것은 대혼란을 뜻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5월 9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총 2발이었습니다. 한 발은 270km를 날아가서 떨어졌고 다른 한 발은 420km를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의 방향을 남쪽으로만 틀면은 270km는 서울이 있는 곳이고 420km는 오산이나 평택의 미군기지 그리고 충남 계룡대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계룡대가 왜 중요하냐? 여기는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의 본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의 최고 지휘 계통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북한이 요격할 수도 없는 이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실어서 충남 계룡들어 날려보내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근 수뇌부 전체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 이 EMP탄을 터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도시의 전력망이 다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도 마비가 됩니다. 결국 이 서울은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북한이 열을 올렸던 그런 미사일들을 보면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SLBM,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미사일이죠. 이런 종류였습니다. 다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한국과 어차피 상비 전력에서 비교했을 때는 북한이 많이 열세기 때문에 한국과의 재래식 군사 경쟁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북한이 6차례 핵실험도 성공적으로 완성을 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 같은 신형 미사일도 모두 개발을 완료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이제는 한국과의 그런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본인들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수십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또 우리가 새롭게 살펴볼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8월 16일에 시험 발사한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입니다. 에이테킴스는 원래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인데, 북한이 이번에 개발 완료한 미사일이 미국의 에이테킴스랑 생김새가 매우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붙인 이름입니다. 이 미사일의 특징은 수많은 자탄, 즉 그 미사일 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폭탄들을 넣어가지고 축구장 4개의 면적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도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정밀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역시 F-35A가 있는 청주 공군기지를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또 상주에 배치한 사드 기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나 혹은 작년에 주차례에 걸쳐서 연달아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에이테킴스 미사일 모두 우리의 중요한 전략 자산들을 공통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북한은 평화쇼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넣기 위한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촌극을 스스로 벌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군의 해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걸쳐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점점 양치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북한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